계속해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과 지난 한 주 정치권 움직임을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3.1절에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잖아요. 예. 혹시 의원님도 참석하셨는지요? 이번에는 참석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특별히 안 한 이유는 없지만 저의 역할이 우리 당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송도 하고 네. 논리적으로 어떤 그 자기 생각을 펼쳐 나가는 데는 집회 앞에 가서 마이크 잡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물론 제가 기독교인이고 Save Korea는 기독교인이고 전적으로 그분들을 지지합니다. 지지하지만 참석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은 가장 걱정하는 게 국민 여론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선이 큰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네. 그 촛불이 있었어요. 촛불 시위. 네, 있었습니다. 그때는 완전 편향적이었어요. 한쪽만 막 나와서 시위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 탄핵을 반대한 Save the Korea나 이런 쪽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오히려 그 점은 건강해졌다고 생각해요. 우파가 네. 우익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리에 나타나기를 꺼려했는데 이제는 그 점은 같아져서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가짜 뉴스입니다. 저에 대해서 지금 글이 엄청 돌아요. 제가 글을 쓰질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짜집기 해가지고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제가 변호사다, 제가 목사님이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가짜가 나가는데 가짜 뉴스는 정말 누가 됐든 간 좀 그만. 네. 그다음에 이제 과격. 네. 이제 막 이 몸으로 싸우고 그런 것은 예. 폭력적인 것은 절대 피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보통 그런 이제 저희가 기억하는 시위 문화는 끝에 가면 그런 폭력적인 양상으로 갈까봐 가장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 대목의 성숙도 좀 갖춰졌다고 보시니까 건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겠군요. 이제 우선 집회를 하면 쓰레기도 안 남기고 또 열심히 구호 외치고 광주에 대해서 제일 걱정했어요. 광주 집회. 근데 광주에서 그래도 우리가 경찰관한테도 고마워해야 돼요. 그 두 그룹을 확실히 나누었고 그리고 광주에서도 상당히 이제 우익적인 생각 가진 사람도 나왔고 이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 쏠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건강하지 않아요. 충분한 단 운동 경기처럼 시위나 매스컴에서 풀어야지 최종적으로는 투표소에서 풀어야 돼요. 그거를 폭력을 휘두른다고 나라가 발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달 중순쯤 나올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데 먼저 이 전망에 대한 그러니까 시기에 대한 전망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달 중순이나 말에 결론이 지어지는 거. 그러나 절대 그 결론에 대해서 장담하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영국에 있는 몇백 년 전에 재판관이 불공정한 심판을 해서 판결이 틀린 재판관을 사형시켜서 그 가죽을 깔아서 다른 재판관을 앉게 했다. 그 내용은요 많이 와전됐어요. 제가 한 얘기의 의도는 누구를 공격하려고 대한민국의 지금 재판관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 정도 엄중하다. 무슨 여론도 필요 없고요. 재판관들은요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이게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전두환 정권은 투스타가 정권을 탈출했어요. 그건 옳지 않는 거죠. 지금 최고 통치권자가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없는지 저는 정면으로 말씀드리는데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는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되게 상식이에요. 그분들이 무슨 그리고 내란이라는 것도 지금 내란이라는 것도 증명된 게 아니에요.
외국에 갔을 때 윤 대통령이 그 미국 취임식 때 갔는데 윤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거를 그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성숙한 민주주의냐, 무죄 원칙은 어디 갔냐, 지분 가택 연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재판을 해서 재판의 결과를 따라야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이라는 거 저도 최고위원 한 사람이 저를 보고 뭐 내란 음모자래요. 제가 그날 밤 그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는데 무슨 제가 내란입니다. 이게 다 페이크 뉴스예요.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좀 진실에 다시 진실로 냉정하게 돌아오고 우리 자꾸 민주당이 사법부를 건드려요. 탄핵 특검 뭐 30번 넘었고 이제 우리하고 협상을 안 하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 민주주의에는 절대 그만해야 돼요. 그런 짓은 그만해. 자기가 국회에서 독재하는 것은 그것도 못 참겠는데 더 나아가서 사법부까지 건든다는 것은 그리고 대통령직을 뭐 결론을 짓고 어떤 재판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버리면 용어들이 이상해져요. 그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해야 됩니다. 제 무슨 뜻이냐면 결론적으로 사법부가 결정한 대로 좀 기다리자 이 말이에요. 기다려서 보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승복해야 한다. 승복하실 거다라는 질문을 다음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에 답을 하신 거죠? 마음에 안 들어도 예. 법도 악법도 법이에요. 그 잘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사법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단 그분들이 제발 좀 객관적으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호소합니다. 예, 그 여론이 아마 중요할 텐데 여론을 신경 쓰지 않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여론도 중요할 텐데요. 현재 그러니까 사법부 여론이 안 중요합니다. 미국 하원 맥카르티가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할 때 1776년 그 독립군이 먼저 총을 쐈어요. 영국군한테. 그 점이 잘못됐다고 아담스 대통령 3대 미국 대통령이 지적을 하고 호소를 했어요. 미국 국민들한테. 이건 옳지 않다. 그 정도 법이 중요하다. 여론으로 따지자면 다 영국을 다 내쫓고 싶어 했죠. 그 당시에. 그러나 먼저 총을 쏜 것은 독립군이 잘못했다. 우리가요, 아무리 기분이 어떻든 간 그게 옳은 일인지. 그리고 저는 온돌방 아랫목에서 컸는데 지식, 지혜 이런 걸 배웠어요. 어른들한테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도덕을 배웠는데 남이 이게 가장 어려워요. 저한테. 남이 민주당이 너무나 그 반칙을 많이 해요. 그래도 이제 점잖게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사람이 반칙을 하고 불법 행위를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도 너는 너 댐댐이를 지켜라. 이게 전라도 아랫목에서 제가 배운 전 대한민국 농촌에서 아마 아랫목에서 어른한테 배운 가르치는 거죠. 소중한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야 사람이 정도를 가야지. 네. 그렇다고 이제 공격을 받았을 때는 이제 방어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말도 안 되는 공격. 저보고 내란 음모자라고 어느 한 최고위원이 얘기하는데 이름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아주 몰상식한 제가 계엄 일어난지도 몰랐고 무슨 제가 그다음에 저희 집안을 또 욕을 했어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집안 어른들 저는 잘못을 많이 하지만 우리 집안 어른들은 한국에서 개화기 때부터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참 무리한 행동들을 자꾸 하는데요. 그것은 억울하지만 그래도 정도를 지키고 이게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민주당에도 좋은 사람 많아요. 민주당하고 협상을 하고 민주당하고 일해 나가고 우리의 적은요. 우리의 상대는 우리끼리 아니에요. 트럼프 또 외국 수출해야죠. 너무 어려워요. 앞이 남북관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바로
이끌어 나가면서 외국하고 경쟁해서 이겨서 대한민국을 더 강한 나라를 만들 거지, 더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나라를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마음이 저는 간절합니다. 원래 다음 질문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민심의 흐름을 어떻게 보시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민심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네요. 그 다음에 민심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투표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민주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거 좀 지혜스럽지 못한 일이 벌어졌네. 다 포용하고 그러면 아마 자기 세상 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건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잔인하고 원인 중에 하나고 그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제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니고 투표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그거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좀 예방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예방해야 되고 우리가 좀 지나치지만 민주당은 그 뭐 한 사람 뭐 독재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단합을 하는 것은 조금 우파가 약해요. 네. 그래서 여러 뭐 이명박을 지지했던 분들,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모두 다 심지어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 네. 지금 이제 뭐 이름들이 나온 사람 지지한 분들이 끝에 가서는 무슨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면 잘 그거를 합쳐야 돼요. 제가 혁신위원장을 했는데 네, 그렇죠. 혁신위원장의 첫째가 변하고 네. 두 번째가 통합입니다. 그 다음에 희생입니다. 통합을 한다는 것은 내가 바로 희생이 따르는 것은 내가 꼭 원치 않는 꼭 길로 안 가더라도 내 자신을 좀 희생하고 통합을 하는데 힘을 모아주겠다. 이것도 하나의 희생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도 쟁점입니다.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곧바로 결정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야당은 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돼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진행이 대통령 그 어떤 재판이 다 거의 끝났는데 예. 그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 상식적으로 무슨 투표권이 있어야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는 것도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고 속보이는 얘기예요. 그분은 우리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당연히 권한대행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야죠. 명태균 특검법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 부결 방침을 세웠었고 예. 반대 이유를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거기 내부적으로 뭐 하나하나 설명을 지금 시간상 네. 길어서 못하죠. 네. 그게 국민의힘 특검법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아니고. 그거 뭐 모두 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다 뒤집어서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이 중국의 공산당처럼 당 하나만 통치하고 뭐 심지어 뭐 국민의힘 그 특검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우리 보고 해산하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이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이거 그냥 양털을 쓴 가면이에요. 예. 아주 심각한 법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특검 탄핵 뭐 이거 30몇 번을 했잖아요. 하나도 국민의힘하고 같이 의논한 게 없어요. 명태균 특검하자?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환영합니다. 그거 합리적으로 만들면 괜찮은데 사실 내용을 들다 보면은 우리 당 국민의힘 특검법이고 칼날을 우리한테 대서 한번
휘둘러 보겠다는 그런 악심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최고란 대행이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시겠네요. 돌아오면 우리는 그냥 그거 네. 108표 아마 네. 거의 이견이 없을 겁니다. 너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황당한 법이고 네. 글쎄요. 이 범죄를 어떤 경우에 보면은요. 그 뭐 돈봉투 사건도 있고 민주당이 지금 자기네가 무슨 뭐 재판장처럼 행동하는 게 그 자체가 저는 좀 웃음이 나고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 같아요. 다 압니다. 그거에 지당하지 않다는 걸. 국민의힘에서는 극도로 자제하는 단어가 아마 조기 대선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보수 진영의 그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수 1위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모두가 다 우리 당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김문수, 오세훈 시장님, 김문수 장관님, 뭐 홍준표 네, 대구시장, 예. 시장님, 예. 심지어 한동훈 예. 대표도 우리의 굉장히 큰 자산이니까. 단 어느 시점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면은 이분들이 다 자기 그 뭐랄까요 경선에서 자기 물러날 때 네. 자기의 생각은 거의 단합과 희생입니다. 네. 자기 희생적으로 자기의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람한테 모든 힘을 실어주는 이런 멋진 좀 페어 플레이 아주 그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지금은까지는 우리가 아름답지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국민의힘이 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요 그 민주당이 지금 독재하고 있는 거 그것도 아이러니예요. 독재 정권하고 싸운 전두환하고 그렇게 싸운 당과 평화스러운 정권 교체를 이룬 당이 지금 독재를 하고 있어요. 적을 닮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하고 우리가 힘겨루기 할 때 국민들이 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지 않을까. 아직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들의 화합을 말씀하셨지만 당의 혁신위원장을 하셨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늘 의원총회 앞에 나갈 때도 누구 개인 이름도 거론하지 않고 우리 이 문제는 좀 그 탄핵이 통과됐을 때도 우리 너무 격분하지 말자. 하루 정도 있다가 우리가 다시 모여서 회의해서 결정하자. 우선 정도를 가자. 좀 생각을 하고 마음은 많이 아프지만 그리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옮기기 전에 우리끼리 좀 정도를 가자. 네. 정도를 가자. 좀 감정적으로 가지 말고 좀 누구나 봤을 때 아, 저 사람들은 좀 다르다. 민주당하고 다르다. 이걸 바랄 뿐입니다. 뭐 국민들이 볼 때 다 알아요. 내용을. 다 TV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 저쪽이 거짓말을 아무리 하고 저쪽이 아무리 프레임을 씌우고 인요한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요번에 무슨 뭐 내란 음모자다. 이게 말이나 돼요. 최고위원이 그렇게 돼. 우리 집안까지 공격했는데 정말 저는 격분했지만 며칠 만에 다시 이성을 찾고 그래 봐야 저 사람들이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저 사람들은 스스로 그런 행동하는 거는 이 나라를 이끌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구나. 그 어떤 제목이 안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네, 좀 네. 행보가 관심이죠. 책도 출간이 됐고 뭐 사실상 복귀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당내에서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 대표는 떠날 때 매우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민의힘 당 안에서는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국회 안에 국회의원들한테는 그만큼 지지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떠날 때 조금 우왕좌왕하고 좀 굉장히 깔끔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떠날 때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한 번도 제가 오늘 밝히는데 그 한 대표한테 각을 세운 적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그렇지만 떠날 때 좀 조금 더 뭐랄까요,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좀 아름답게 떠났으면 지금 또 다를 텐데, 지금은 그 떠날 때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돌아온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대권 주자들이 혹시 모를 조기 대선에서 하나가 되는데, 혹은 당이 앞으로 가는데 하나가 되는데 한 전 대표가 걸림돌이 될까요? 걸림돌보다는 뭐 누구든지, 아니 저도 나갈 수 있죠. 뭐 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인요한이라는 사람이 뭘 한번 해보고 싶다. 누구나 나갈 수 있죠. 뭐 그렇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경선을 치르고 어떤 페어 플레이를 하고 거짓말 안 하고 페이크 뉴스를 프레임 안 씌우고 신사적으로 해서 여론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여론에서 1등한 사람을 확실하게 밀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조직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 끌고 오고 설득하고, 이런 거의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